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후회한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라.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좀 으시시하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 후회한다. 반드시 후회한다. 그런 주제인데, 사실은 이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주제로 1년 전인 2020년 10월 2일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썸네일로 된 것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때 제가 세 가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시리즈라고 할까? 내용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두 번째 방송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방송을 다시 하게 됐네요. 그렇게 된 데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험난하고 참 이게 뭐냐, 사람 사는 꼴이 이래서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 어려운 판에 살얼음 딛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는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다시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정치판의 사례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입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제가 발견한 사례가 정치판의 사례이기 때문에 인용할 뿐이니까 괜히 정치적인 시비는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례,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의혹.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 젊은 여성인 조성은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죠. 즉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또 호텔에서 말이죠, 국정원장 박지원 씨를 만났다고 해서 또 박지원 씨가 등장하고, 다시 말해서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고발하라고 사주를 했다, 뭐 이 의혹을 캐겠다고 하는 건데, 뭐 소리는 요란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조성은 씨가 내놓은 게 녹취록이죠. 그 사이에 김웅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녹취한 것을 내놓고 봐라, 이것은 분명히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의 증거물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19년까지만 해도 조성은 씨가 윤석열 후보를 팬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글도 쓰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니까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서로 간에 같은 편으로서 일을 잘 해결하겠다고 녹음한 것을, 그것을 녹취록으로 이제는 거꾸로 된 상황의 증거물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요번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건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대장동에 거대한 그야말로 프로젝트로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뭐 몇 조가 들썩거리고 너도 30억, 너도 뭐 50억 먹어라 해서 뭐 50억 그룹이 다 있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지 50억이라는 돈이 이게 어떤 돈입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서 말이죠, 잠깐 근무했는데 50억이 퇴직금으로 또 보상금으로 나왔다? 제가요, 그 유명한 농협중앙회, 참 좋은 직장이죠. 농협중앙에서 정확히 30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2, 3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이 어떤 줄 아시겠죠? 그렇게 말이죠, 엄청난 그 대장동, 저건 분명히 의혹이 있는 거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봐야 압니다만은, 어쨌거나 거기서도 나온 것이 녹취록이죠.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말이죠, 서로 이야기한 것을 그때의 미래를 생각했는지 그걸 전부 녹음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녹취록을 내놓고 그거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또 입장이 서로 달라지죠. 결국은 같은 동료로서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건이 터지면서 입장이 달라진,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성은 씨의 제보 사건하고, 즉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패턴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례는 뭐냐, 요즘은 가장 핫한 것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건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진중권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떤 매체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좀 호의적인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글을 봤다면 호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여간 그건 잘 모르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관계여서 서로 간에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50여 회에 걸쳐서 7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면은 적어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볼 때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상황은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흥미진진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인 게 뭡니까? 하나는 녹취록, 증거를 녹음을 해서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 한때는 호의적이거나 또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비수가 돼서 거꾸로 날아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 다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감 잡으셨죠? 앞으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게 녹취될 거란 사실이죠. 때로는 녹화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CCTV가 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녹음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살 때부터 아예 녹음 기능이 온된 상태에서, 지금 켜진 상태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하고도 얘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가 녹음되고 있다, 나중에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고 나의 모든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 목숨만큼이나 귀한 그런 친구처럼 생각될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삭막해졌습니다. 재산을 놓고, 권력을 놓고 부모 간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친한 친구에게 사실은 말해야 하고, 나의 약점이랄까, 때로는 어떤 비밀에 해당되는 것 밝혀지면은 나에게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삭막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권고 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인간적 도리를 다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됐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다시 들이미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 즉, 인간적 도리를 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만은,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다시 설명합니다. 나만은 인간적 도리를 다 하지만 상대방은 믿지 말라는 세 번째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세상이 으시시하지요. 나훈아 선생의 이 노랫말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단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앞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후회 없는 대화, 후회 없는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